최근에 들어선 공론화는 공짜가 퍼블릭, 공공의 그런 생각들을 모아야 되는데 오히려 의미 없는 비어있는 그런 논의가 아닌가 할 정도로 최근에 새로 원전 건설하겠다는 여기에 대한 말은 공론화였지만 사실은 한 토론회 2번 하고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거든요. 맞습니다. 또 이번도 자칫하면 이 중요한 탄소 감축 목표를 잡는 과정에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우리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 정부가 공론화라는 말을 붙였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성을 좀 담보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CBS 정책부 최소영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2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3주 남기고 공론화. 우리 방송에서도 재작년에 다룬 바 있습니다. 맞아요.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에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내용상 2031년부터 2049년 사이에 감축 목표를 누락해서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요.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이 벌써 이번 달로 다가왔습니다. 예, 올해 2월 28일까지예요. 그래서 국회 기후특위가 이거를 좀 미리 이렇게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제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을 해서요. 시민 의견 수렴을 좀 거친 뒤에 이렇게 모인 공론을 참작해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공론화를 하고 좀 치열하게 우리 사회가 논의해서 결론을 정하는 방향은 좋은데 그동안 1년 반이란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시한 내 법 개정이 어렵게 된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이러다가 또 졸속 논의, 부실 논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헌재가 결국 기한을 명시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3주를 남기고 그동안 국회가 뭘 했는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좀 스토리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번 법 개정 담당할 국회 기후특위 소속 이제 공론화위원회라는 단체가 어제 2월 3일 출범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이창훈 전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이 맡았어요. 지금 현재는 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특임 교수로 네, 계시던데 맞습니다. 아시는 사이시죠? 그럼요. 네. 뭐 친한 후배입니다. 네, 일단 헌재 판결 내용 잠시 되짚어보고 갈게요. 2024년 8월 29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탄소중립 기본법 2050년까지 탄소중립, 그러니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률이에요. 명칭 긴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자, 이 법의 8조 1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제 당시 헌재가 이 법률 조항이 우리가 2050년 탄소 순배출 0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제시를 하고 그 뒤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정량적 수준을 그냥 전혀 제시하지 않아서 이게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보호해야 되는 그 선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재판관 만장일치로 이 판결이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도 이 당시 상당히 언론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헌법 네. 이 불합치 판정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텐데요. 네. 이게 결국 아시아 최초의 네. 기후 소송이었고 또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져서 상당히 이게 사회적인 임팩트가 있었던 그런 의미 있는 판결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헌재도 법률 개정할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그러니까 올해인 2월 26일, 2월 28일까지만 이제 적용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보고 그 전까지는 법을 바꿔봐라 그럼요.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사이에 우리가 작년에 이제 NDC라고 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거 유엔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어 있었던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목표 중에서 2035년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는 정했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이제 확정을 해서 유엔에 제출을 했죠. 그러면은 그때 NDC 우리가 정한 게 한 두세 달 정도 토론을 좀 했었어요. 시끄럽게. 그래서 2018년 배출량 대비 53에서 61%를 감축하자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쟁점은 그 뒤에 2036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어떻게 할지 이걸 정하는 과정이 됩니다. 사실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NDC 2035 목표 정할 때 함께 2049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체적인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NDC 2035를 정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당한 아쉬움이 남아요.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이제 했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그나마 NDC 2035도 상당히 늦게 네. 지각 제출을 할 정도로 뭔가 이게 분명히 헌재에서는 2024년도에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아무리 그 사이에 또 뭐 정치적인 격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뭔가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좀 의구심을 또 정부도 마찬가지죠. NDC는 이제 정부가 주도를 했으니까요.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바쁜 일들이 많았고 그 사이에 처리된 것도 많지만 같이 챙겼으면 좋았을 걸 하는 네.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정부에서 그 2035 NDC 그 정한 것도 사실은 지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작년 2월까지 제출을 했어야 됐는데 못했고 결국에 11월에 그냥 정상회의 정말 임박해서 이거를 확정을 할 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늦었을까 궁금해서 여기저기 좀 물어봤어요. 그래요. 저는 사실은 이거다 싶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22대 국회 기후특위 구성 자체가 좀 늦어진 게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우리 방송에서 소개를 좀 해드리긴 네. 했는데 기후특위가 22대 국회 개헌하고 이 구성하는 안 자체가 1년간 공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3월에서야 이제 본회의 통과해서 4월쯤에 위원들이 다 선임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달 뒤인 6월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기후특위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 자리가 있었대요. 여기서 우 의장이 기후특위에다가 공론화를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법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국회 기후특위가 막 가동된 시기라서 이제 관련해서 별다른 활동을 시작하지 못했는데 이러고서는 이제 또 두 달 만에 당시 기후특위 위원장이었던 한정혜 의원이 이제 당 정책위 의장을 맡게 되면서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위성곤 현 위원장이 새로 선임이 된 겁니다. 이제 8월쯤에요. 네. 그러고 나서 또 두 달 뒤에 이제 국회의장실에서 다시 정식으로 10월에 기후특위의 공론화 추진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걸 예. 보면 예. 왜 이렇게 빨리 안 움직이지? 이런 생각을 의장실에서는 한 것 같아요. 느낌상. 재촉을 한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후특위가 이 내용을 이제 11월에 그래서 의결을 했고 그리고 한 달 정도 뒤에 한국 리서치 컨소시엄을 이제 지난달에 공론화 수행 기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관계자들은 나름대로 우리는 바쁘게 준비했는데 이런 절차를 다 갖추다 보니 늦었다. 뭐 이런 설명인데 사실 대중이 정말 납득을 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인지까지는 조금 의문은 들더라고요. 네. 그럼 이렇게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어쨌거나 출범은 했는데 이렇게 지각을 했으니까 논의를 좀 서둘러서 아예 공론화 결과를 3월 25일까지 도출해보자 이런 계획을 처음에 짰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또 지금 2월, 3월 두 달도 안 되는 공론화를 진행을 하려다가 시작부터 졸속 부실 논란이 이제 나오고 네. 있습니다. 사실 이 공론화라는 게 한국 사회에 던져진 게 제 기억에 맞다면 문재인 정부 때 신고리 오유코기에 네. 대한 시민 공론화 그때 상당한 적지 않은 기간을 가지고 했어요. 네. 전국에서 무작위로 500명을 연령별, 성별, 지역별 이렇게 나눠가지고 뽑아서 네. 상당히 수기 과정을 오래 거쳤거든요. 네.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났는데 최근에 들어선 공론화는 이게 공짜가 퍼블릭, 공공의 그런 생각들을 모아야 되는데 오히려 의미 없는 비어있는 그런 논의가 아닌가 할 정도로 최근에 새로 원전 건설하겠다는 여기에 대한 말은 공론화였지만 사실은 한 토론회 2번 하고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거든요. 맞습니다. 또 이번도 자칫하면 네. 2031에서 2049까지 이 중요한 탄소 감축 목표를 잡는 과정에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우리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을지 지금의 절차를 보면 상당히 좀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 정부가 공론화라는 말을 붙였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성을 좀 담보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봐도 신규 원전 정할 때는 정말 12월 말일에 그것도 한 차례 공개 토론을 하고요. 그다음에 1월 초에 또 한 차례 공개 네.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1월 둘째 주쯤에 일주일 동안 2개의 그냥 여론조사 기관을 해서 그냥 1,500명 대상으로 각각 여론조사해서 결정한 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공론화였나. 그리고 사실 그 토론회도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신규 원전을 왜 지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은 사실 정말 실질적인 논의는 단 한 문장도 맞아요. 언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무슨 공론화냐라고 비판을 하는 거고 요식행위였다. 네. 이렇게 그냥 답이 짜맞춰져 있었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고 작년 가을에 2035 NDC 기후부가 2개 다 기후부가 주도를 한 겁니다. 근데 2035 NDC 토론회도 토론회 기간은 공론화 기간은 실제로 한 3개월 정도 걸렸지만 실제 토론은 한 7번 정도 했고요. 공론화가 이어졌다기보다는 맨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보기 4개를 그냥 정부가 제시를 하고 그중에 이제 전문가 의견을 듣다가 또 범위 형태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좀 공론화에 대한 2차례 공론화에 대한 성적표가 별로 좋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번에 또 공론화 한다 하니까 시민사회에서 벌써 우려와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오전에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 정식으로 출범식하기 한 6시간 정도 전에요. 이제 기후환경단체 대표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황인철 공동운영위원장이 이제 성명서를 냈어요.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이 2달간의 공론화로는 제대로 된 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공론화를 하는 게 우리 일종의 수기 민주주의잖아요. 우리가 정해야 되는 그런 사안을 우리가 정말 정보를 많이 알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냥 논의하거나 단순히 다수결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인폼드 디시전을 내리자. 그럼요. 그래서 정보에 입각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서 그럼요. 해보자. 될 때까지 해보자. 이런 것들이 사실 수기 민주주의의 취지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바삐바삐해서 2달 동안 진행하면 수기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좀 제안을 몇 가지를 했어요. 일단 시간을 좀 충분히 가져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우리 의제 설정하고 자문단 구성할 때 산업계 이해에 너무 치무치지 말자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2035 NDC 정할 때 그 뭐 감축 목표들 있잖아요. 뭐 48, 그때 뭐 53, 뭐 61, 65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48%만 감축한다. 이게 그 산업계의 이해를 너무 과도하게 반영을 한 거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애초부터 보기를 그렇게 만들고 시작을 해버리니까 그냥 뭔가 답이 짜맞춰져 있었다. 너무 최저점이 낮았다. 이런 지적을 시민사회에서는 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산업계에서는 좀 기술 만능주의 이런 거에 빠지기가 쉽잖아요. 업계 구조상.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감축 노력을 덜 해도 나중에 감축 기술을 개발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배출하면 된다. 이런 논의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산업계 이해에 너무 치우치지 말자라는 주장을 시민사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우리 기후위기 당사자 그룹인 미래세대랑 노동자, 농민 이렇게 직접 피해를 받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들을 대변할 시민사회도 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론화 절차랑 내용 그리고 여기에 분석 자료로 쓰이는 관련 자료를 다 좀 투명하게 그래요. 공개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요구 나온 것 자체가 공론화의 한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건설적인 거는 국회 기후투기 소속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기존에 잡은 계획 같은 걸 좀 수정을 해서 이런 시민사회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보겠다. 이런 어느 정도는 열어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황 위원장의 이러한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된 그러한 공론화 과정이라면 2달로는 사실상 불가능할 그렇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공론화위 어떤 모양으로 가져갈 건가요? 네, 일단 공론화위원회 활동 계획을 좀 보면요. 일단 준비 절차로 시민 대표단, 그러니까 이제 토론에 나서서 막 그 토론을 할 그 시민 대표단 330명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30명 중에서 한 300명 정도는 우리 15세부터
뭐 69세까지 이렇게 뭐 아직 69세까지나 아니면 70세 이상까지 포함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되긴 한데 아무튼 15세 이상부터 균등하게 이렇게 비례에 그럼요. 맞게 배분을 해서 300명을 짜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30명이 들어가는 게 미래 세대를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 투표권이 없는 18세 미만 중에서 이제 강력한 참여 의지를 보이고 이제 정보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런 이제 미리 사전 조사를 다 하거든요. 그런 걸 거쳐서 이런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시민 대표단을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뽑힌 다음에 막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나중에 토론을 하게 그럼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의제를 확정하는 것도 있어요. 뭐 의제 수기단이라는 걸 구성을 하는데 일단 전문가 자문단으로 한 15명에서 18명 정도 이렇게 투입이 돼요. 이거는 우리 그 NDC 우리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할 때 부문별 있죠. 전력, 산업, 수송, 건물, 수소,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돈을 댈 금융 이런 전문가들 그 헌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헌법 전문가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대기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을 골고루 섭외해서 전문가 자문단도 꾸리는 겁니다. 우리가 의제, 논의할 의제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까 정부 NDC 토론 작년에 할 때 그냥 보기가 처음부터 48%, 53%, 61%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불신을 갖고 시작을 했었는데 토론의 여지를 확 좁혀버리잖아요. 그렇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제를 설정하고 의제를 어떻게 좁혀가는지도 수기의 한 과정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의제 수기단을 따로 구성하는데 뭐 시민사회 그다음에 노동계, 뭐 농민 추천위원 그리고 물론 균형을 위해서 산업계 추천위원까지 해서 골고루 한 18명 정도 이렇게 추려서 의제 수기단을 한 33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의제를 좁혀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번에는 처음부터 우리가 한번 실수를 했으니까 보기를 어떻게 정하는지도 다 열어두고 보기를 정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이뤄집니다. 시민 대표단을 뽑아서 이 사람들이 학습하고 그다음에 의제 수기단도 그래요. 구성을 해서 의제를 좁혀나가는 그런 과정이 동시에 사전 준비로 이뤄지고 나면 이제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이제 막 생중계 토론회도 한다고 해요. 그런 기간은 수기 어떻게 내용.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일단 시간이 2달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를 뭐 처음에는 3월 25일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국회 이제 위성공 기후특위 위원장도 한 4주 정도 더 하더라도 해보자. 그래서 좀 우리가 일단 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제대로 된 절차랑 이런 것도 거쳐야 되고 진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가도 괜찮겠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래도 4월 달에는 결론 내서 우리가 좀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했고 위성공 기후특위 위원장은 조금 더 열어뒀어요. 왜냐하면 국회 기후특위 지금 활동 기간이 올해 5월 29일까지거든요. 네. 그 전까지만 주면 물론 그대로 법 개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참고해서 또 다시 기후특위 그럼요.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주면 기후특위 활동 기간 내에 그다음에 국회가 선거전국 지방선거로 넘어가기 전에 6월 전에 5월까지는 그래도 5월 중순 5월 말까지는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조금 더 원래 그 기존에 잡은 2달도 안 되는 그 3월 25일까지보다는 그래도 좀 열어둬서 한두 달 더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을 해나갈 걸로 보입니다. 네. 제가 어제 어디서 강의를 하는데 미래 세대란 표현을 썼거든요. 기후 네.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그 듣는 분 중에 한 분이 청소년, 청년, 뭐 심지어 영유아가 단순히 미래 세대가 아니다. 이미 살고 있는 맞아요. 현재 세대다. 너무 중요하다. 어제가 한 방 맞았어요. 그래서 정말 동의가 되고 진짜 이번에 국회에서 이 논의를 할 때 압축적으로 하더라도 정말 진지하게 다음 세대 이자 미래 세대이자 현재 세대 네. 이 특히 우리 젊은 청년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뭔가 기성세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의미 있는 그런 공론화 결론이 좀 도출되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맞습니다.